울산을 잇는 생활정보신문 울산교차로. 집 구할 때, 점프 얻을 때 울산교차로가 있잖아. 직원 구할 때, 직장 구할 때 울산교차로가 있잖아. 각종 생활정보까지 울산교차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목요일 모닝앤울산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선대위 조직 구성을 마쳤음을 알렸고 지역 야권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논란 중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이보다 다소 늦은 오는 11일 선대위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선을 앞둔 지역 정가 분위기 전우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위한 새 결집 열기가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진짜 대한민국 울산시당 선거대책위 구성을 완료하고 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선호 시당위원장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성창기 전 울산시민연대 대표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임동호, 심규명, 황세영, 박병석, 오상택, 전운수 등 전 시당위원장과 현 지역위원장 등 19명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특히 오상택 중구지역위원장이 울산 승리본부장에, 전운수 남구갑 지역위원장이 울산 대통합본부장을 겸하면서 당직자 외에 일반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로 하는 등 이전에 없던 지지세력 규합에 공을 들이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선대위는 울산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어떤 이야기든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진보정당들과 연대한 광장대선 울산연대회의도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광장대선 울산연대회의는 노동, 학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 10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장의 힘, 시민들의 힘을 모아 나가려 합니다. 또한 여기 모인 각계각층의 뜻있는 인사들이 민주, 진보 정당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대선 승리를 위하여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중도보수를 지향한다는 울산시민 123인이라는 단체도 이재명 후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릴 유일한 리더라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보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을 하루 앞둔 오는 11일 국민의힘 시당 사무실에서 울산시당 차원의 선대위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 입찰과 관련해 업체들 간 담합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 업체가 전기공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담합해 입찰에 참여한 전기공사 업체 대표 등 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 울산의 한 골프장이 발주한 10억 원대 전기공사 입찰과 관련해 A업체가 낙찰받게끔 서로 담합해 입찰에 참여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계는 공사 발주 시 업체들 간 담합으로 입찰을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위법 행위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시는 일부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개편에서 기획조정실 내 국가예산담당관을 폐지해 소관 업무를 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하고 행정국 내 시민생활정책추진단을 자치행정과로 통폐합합니다. 또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 내 관광마케팅팀과 마이스팀을 통폐합한 관광산업팀을 신설하고 청량 119 지역대를 청량 119 안전센터로 승격하며 동부, 북부, 서울주 소방서에 화재 안전조사팀을 각각 신설합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어제자로 입법 예고하고 13일까지 의견 접수 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울산시가 올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특광역시 부문 정량평가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발표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는 정량평가에서 94개 지표 중 93개가 목표를 달성해 98.9%의 달성률을 기록하며 특광역시 부문 전국 1위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산시는 정성평가 부문에서도 우수 사례 4건과 국민평가 1건이 선정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울산교의 다리 위 경관 조명 프로그램인 울산교 빛쇼를 재정비해 내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울산교 상부 주 경관 조명인 무빙라이트 램프를 전면 교체해 빛쇼의 아름다움을 전했으며 빛과 함께 연출되는 음악도 최신곡 7곡을 추가해 총 23곡을 계절에 맞춰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빛쇼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15분 연출하고 15분 휴식하면서 모두 4회 연출됩니다. 동구청이 AI 기술을 활용해 자체 제작한 음악 앨범 동구동락을 공식 블로그에 공개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앨범은 CM송과 트로트 등 모두 8곡으로 구성됐으며 동구의 역사와 관광 명소를 감각적인 가사와 음악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울산 문수야구장 내부에 전국 최초로 유스 호스텔이 들어섭니다. 문수야구장은 그동안 각종 경기와 전진훈련 장소로 주목받아왔지만 숙박 인프라가 부족해 늘 순위가 뒤로 밀렸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숙박시설은 물론 관중석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제2홈구장인 울산 문수야구장. 12,000여석 규모를 갖춘 이곳에서는 매년 프로야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울산 유일의 야구장인 문수야구장은 겨울철 비교적 온화한 기후와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갖춰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해 항상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국내 최초로 야구장 내부에 유스 호스텔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는 시설은 모두 82개의 객실을 갖춰 최대 300여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1층과 2층에는 식당과 카페 등 편의시설이, 3층과 4층에는 객실이 들어섭니다. 특히 야구장이 보이는 객실은 경기 중에는 전용 관람석, 이른바 스카이박스로도 활용돼 숙박과 관람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선수나 외국 선수들이 이게 투숙하면서 전지훈련장은 최적의 환경을 가진 그런 곳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야구장의 관람석도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 12,000여석에서 내야 4,100석, 외야 1,900석을 포함해 모두 6,000여석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또 전용 관람석과 로얄석 등 관람의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됩니다. 정기 시즌 이외에도 사실은 하절기나 동절기에 선수들 전지 훈련장으로 적극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이 외에도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스포츠 메카 도시로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 설계 공모를 거쳐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숙박 인프라 확충은 물론 울산이 스포츠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동구보건소가 대왕암공원 내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습 흡연구역 5곳에 금연벨을 설치했습니다. 금연벨은 흡연자가 보일 때 버튼을 누르면 금연 안내 방송이 나오는 장치로 평소에도 30분 간격으로 방송이 송출됩니다. 또 QR코드나 전용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금연벨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가 112 신고로 타인의 생명을 구한 중학생 2명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성안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 학생들은 지난달 12일 한 여성이 술에 취한 채 태화교 난간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뒤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여성을 붙잡아 구조를 도왔습니다. 이번 포상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112 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울산에선 이번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울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부터 부과되는 올해 도로 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울주군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울주군 도로과에 제출하면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북구 가족센터는 어제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로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나 대상자는 센터로 전화 상담 후 이달 말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처럼 지내온 반려동물과의 이별, 막상 닥치면 준비할 겨를도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울산 북구에서 이런 보호자들을 위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장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예림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하얀 한지 위에 누운 고양이. 장례 지도사가 굳은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줍니다. 눈물을 훔치는 보호자에게는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게 합니다.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3살 고양이 진아. 갑작스러운 진아의 죽음에 당일 출근을 앞둔 보호자는 급하게 반려동물 화장업체를 수소문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앞에 데리고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저도 조그마한 가게를 하다 보니까는 사실 오늘 문 못 열고 이제 오후에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물어봤더니 여기를 또 알려주더라고요. 차량 한 켠에는 추도 공간도 마련돼 있어 보호자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추모식을 마친 반려동물은 이렇게 나무가 안에 안치되어 차량에 마련된 화장로로 들어갑니다. 울산 지역 반려동물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작별을 준비할 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울산에 등록된 반려동물 장례업체는 단 한 곳뿐입니다. 아무래도 울산 지역에 장례식장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예약을 할 줄 몰라요.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운전을 못 하시고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내는 건 많은 이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으로 분류됐던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업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상태입니다. 울산에서는 북구가 유일하게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반려동물을 등록한 관내 주민에게 장례비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업은 여전히 지자체 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만 치러야 하고 주민과의 협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춘 관련 인프라와 제도도 함께 성장해 가야 할 시점입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울산시와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는 어제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중구 태화동 생태관광 상설체험장에서 태화강 백로류 번식지 관찰장을 운영합니다. 태화강 생태관광 상설체험장에는 현장에 설치된 2대의 망원경을 통해 백로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으며 관찰장 내 상주하는 자연환경 해설사로부터 백로류에 대한 생태 해설도 들을 수 있습니다. 태화강 대숲에는 외가리와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황로, 해오라기, 흰날개 해오라기 등 7종의 백로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반려견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 등록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 구군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삼성 SDI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 참가해 AI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제품을 대거 선보입니다. 삼성 SDI는 특히 고출력 UPS용 배터리와 세계 최대 용량의 ESS용 배터리를 실물 크기로 전시하고 최근 글로벌 배터리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각형 배터리 제품과 기술도 선보입니다.
삼성 SDI 관계자는 AI 시대에 최적화된 차세대 배터리 등 혁신적이고 안전성이 강화된 제품을 선보여 한 차원 진보한 배터리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확장 이전되는 중구 반구일동 행정복지센터의 건축 설계 공모 심사 결과 MAD 건축사 사무소에 반구정 반구일동의 새로운 행정복지 플랫폼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당선작은 중구가 울산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라는 점에 착안해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을 조선시대 때 있다가 사라진 반구정 누각으로 형상화해 전통과 현대,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열린 공동체 공간이란 의미를 담았습니다. 중구청은 사업비 92억 원을 들여 옛 반구 어린이집 부지에 연면적 1,800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며 내년 2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7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 줄 뉴스와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동구 전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순차적으로 일시 단수됩니다. 단수 시간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 밤 11시 50분부터 수요일 오전 5시까지입니다. 울산시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터치 모니터와 소리 증폭기 등 130가지 정보기기 구입 시 최대 80%까지 지원해줍니다. 울주종합체육센터가 개관 6개월 만에 이용객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삼성 SDI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에너지 전시회 더 스마터 이유럽 2025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유일하게 어워드 위너로 선정됐습니다. SOL이 천연기념물과 야생동물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40명을 모집합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맑고 화창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출근길과 점심시간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한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날씨는 차차 흐려져 금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온 뒤 주말부터는 맑고 쾌청한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차츰 올라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한낮 최고 기온이 26도를 기록하면서 초여름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녁 울산에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4분입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